네. 잘나가쇼의 기획편 오늘 북콘서트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오늘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잘나가쇼 기획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 것들 많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멋진 분들과 함께 작가님들도 너무 훌륭했고 우리 청중분들도 너무 훌륭한 이 잘나가쇼 북콘서트,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자꾸자꾸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힐링을 만들어가는 그런 힐링 메이트의 프로그램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드립니다. 잘나가쇼 화이팅! 오늘 예상치 못하게 너무 생각보다 재밌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싱가포르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대표님도 계시고 오늘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잘나가시오. 화이팅! 화이팅! 차기작 오늘 북콘서트 하시는 그 세 분의 작가님 앞으로 더더욱 성장된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요? 오늘 모르고 왔는데 좋은 말씀하고 느낀 것도 많아서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봬요. 네, 정말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기존에 조금 계셨던 분들이 지금 시간이 사실은 엑기스 시간인데 그 엑기스 시간을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게끔 우리 세 분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와 우리 Q&A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작가님 무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그 책 내용과 강연을 좀 해주신 우리 윤혜경 작가님에게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강연을 열심히 들으면서 좀 생각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브랜딩이 결국은 뭐라고 했었죠? 수익. 그죠? 수익. 수익. 네, 수익의 증대. 결국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돈 잘 벌자고, 많은 노력들, 자기개발서도 결국은 내 행복보다는 이게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동의가 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글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브랜딩에 3요소와 5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본질적으로 아까 본질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본질이거든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중요한 무엇,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이 결국에는 수익의 증대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차별성,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일관성, 지속성을 통해서 브랜딩의 하나의 축을 만드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다움이다.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수익의 증대까지 이르게 되는 중요한 것이 된다. 결국에는 나다움, 그것이 수익의 증대에 이르는 어떤 그 과정이 브랜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다움. 나답다라는 게 뭔가를 명쾌하게 알고 계시는 분. 마녀님.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첩이 되는, 그것도 그 동전의 양면성처럼 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나다움을 표현함에 있어서 또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영역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미지 메이킹은 무엇이고 브랜딩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사실은 모호한 경계선에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미지 메이킹도 자기다움을 얼마만큼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이거를 어떤 형태의 브랜딩으로 가져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전문가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그 구별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지 메이킹과 이미지 브랜딩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지 메이킹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체화의 과정, 내가 목표로 하는 것, 그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메이킹 과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나 스스로 체화시키는 습관이라는 표현 아까 하셨잖아요. 습관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메이킹이고요. 이 메이킹이 완벽하게 체화되었을 때 그 다음에 브랜딩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메이킹 과정이라는 것도 실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외면적인 어떤 변화라고 보통 이미지 메이킹을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내면과 외면이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이 체화되는 어떤 그 수준까지 가는데 최소한 정말 짧게 1년, 그리고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이미지 메이킹 과정만. 그리고 나서 이 3년의 과정, 체화 과정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타인이 바라보는 나, 그리고 사회적인 이미지, 이 간극을 완벽하게 줄여서 정말 나다운 나가 되었을 때 그 나다운 나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어떤 브랜딩 과정을 가져갔을 때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이후에 3년 정도 브랜딩 과정이 지났을 때 실제 그 사람을 찾게 되는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까지 걸립니다. 브랜딩의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데 10년 이상의 일을 했을 때 전문가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메이킹과 브랜딩의 과정의 시간의 어떤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즈를.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윤혜경은 만나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다른 작가님에게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책 제목, 왜 유독 그 사람만 잘 나갈까? 이 책 제목이랑 지금 이제 또 기획하시고 계시는 이런 잘 나가 쇼가 있는데, 이 어떤 연관성의 연결고리가 메이킹적인 부분이나 브랜딩적인 부분에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있죠. 왜 유독 그 사람만 잘 나갈까라는 책이 나왔을 때 이미 잘 나갈 쇼는 기획되어져 있었습니다. 네,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락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둬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브랜딩하기 위한 키워드를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과정, 인식시키는 과정, 이게 브랜딩이거든요. 저도 또한 계속 저의 활동을 통해서 저를 인식시키는 과정, 브랜딩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사와 이런 것들도 다 저의 어떤 그 락인의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주 전략이 숨어 있죠. 네. 네. 이제 조금 이 잘나가 쇼의 정체성과 네, 이 잘나가 쇼가 추구하는 지향성, 비전,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인간관계가 정말 급격하게 좁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사람들과 친해지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저를 수년간 보아하신 분들도 아직까지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관계성으로 아직 진행을 안 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여기 김현상 작가님께서는 제가 사회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얼마 안 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아주 브랜딩을 잘하시고 메이킹을 잘하신 분이시죠. 네. 그런데 제가 이 김현상 작가님께서 책을 이렇게 내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간판은 돈을 벌어줍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이 간판이라는 업종에 있지도 않는데 왜 이 책을 읽어야 될까? 제가 이 책 내용을 보면서는 알게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직접 작가분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책 제목이 당신의 간판은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까? 제가 간판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걸 아는 사람들은 간판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간판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그 간판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브랜딩 책인지 알고 책을 구매를 많이 하셨어요. 브랜딩 책인지 알고 구매했는데 무슨 지 얘기만 있어 보니까. 간판 얘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간판 얘기가 하도 없어서 제가 아까 서두에 간판 얘기, 저 간판 한다고 맞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성을 얘기할 때 간판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간판 타자, 뭐 예를 들면,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뭐 스포츠계의 간판, 피겨계의 간판, 김연아, 이런 식으로 간판은 대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표하는 것은 당신에게 돈을 벌어다 줄 것이냐, 브랜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간판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정말 쉽게 썼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으면 3시간 안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풋풋한 20대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남자들이 보면 짜증나죠. 네. 이럴 때도 있구나. 누구나 자기 일을 되돌아보면서 나도 젊을 때 이랬었구나, 이런 회상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지금 2024년이 된 새해에 올해 나도 정말 마녀처럼 마음먹은 대로,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게 뭔가, 이거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는 그러한 제목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업적으로 상당한 또 확장성의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적으로는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책이라는 걸 사실 여기 와 계신 대표님들도 누구나 한 번씩은 마음속으로는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다 하셨지 않습니까? 책 한 번 써보고 싶다 마음 먹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내 얘기 책으로 내면은 10권 이상 나와, 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20년 전에 사업 초창기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오후 4시에 막 문패 만들다가 오후 4시에 후다닥 김밥 천국 가가지고 1,000원짜리 김밥 한 줄 먹고 밤 9시까지 택배 포장을 하던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힘들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행복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는 한동 17평짜리 아파트에서 사업을 했어요. 사무실도 없이. 와이프랑 저랑 밤새 이걸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어컨도 없으니까 한여름에 너무 더운 거예요. 그리고 시트지가 다 늘어져가지고 글씨가 막 김자가 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도저히 이 환경에서 작업을 못하겠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차도 없었기 때문에 장인어른 차 세피아 94년식 빌려온 거 내려가서 에어컨 10분만 쐬고 오자. 내려가서 에어컨을 쓰는데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곰팡이가 너무나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 눈물이 너무너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내가 나중에 책에다 꼭 써야 되겠다.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책으로 풀어내니까 저한테 맺혀 있었던 한을 푼 기분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읽고 공감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업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뭐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저를 정말 친숙하게 봐주시고 저를 더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책을 읽고 저를 더 신뢰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저의 성장을 하나 더 견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멋있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유윤주 작가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 뵙거나 뭐 이렇게 해보지는 못했었는데 한번 뵙고 싶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콘서트 자리에 이렇게 또 MC와 작가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칫 마지막 강연,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칫 마지막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그 이서빈 가수님께서 하버드 대학생들보다도 더 학구열이 넘치시는 청중의 모습을 제가 오늘 봤습니다. 이래서 잘 나가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우리 유윤주 작가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작가님은 지금 몇 %의 마녀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지. 네. 이게 참 계획된 질문인데도 새롭게 표정을 짓는 게 어렵네요. 이게 다 거거든요, 여러분. 받고 싶은 질문에 제가 넣은 이야기예요. 내가 마녀의 조건을 썼고 마녀라고 나를 소개하는데 나는 과연 마녀로 살고 있는가? 네, 매일매일 달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큰 맥락이 대전제가 역시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 먹은 대로 살아요. 진짜 내가 계획한 대로 진정성 있게 막 밀도 있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은 그냥 마음 먹은 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막 기분대로, 필링대로 막 또 제 ENFP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느낌대로 막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책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도 나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싫어할 수 있겠지만 나는 제 모습을 그런 모습을 예쁘게 허용하고 사는 거 이게 마녀로 오래 살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녀로 오늘은 그래도 작가 코스프레 해가지고 한 97%는 마녀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또 북콘서트 했는데 네, 그렇죠. A뿔입니다, A뿔. 네. 그러면 제가 이 한 질문만 더 드리고 우리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강연할 때 보니까 마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해야 되고 어떤 것도 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조건 규칙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조건 규칙들이 어떤 강연의 내용의 그 셈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피처링되고 그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작가님께서 생활하시면서 생각되시는 그런 극복의 어떤 규칙 방법이 있는지, 즉 제가 여기서 딱 써먹고 싶었던 거, 마침표를 쉼표로 마침표를 쉼표로 할 수 있는 진짜 포인트. 네. 방금 말씀드렸더니 또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방금은 왜 대본에 있는 얘기를 했다고 드렸는데, 바로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것, 습관에 관련된 거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아까 종결부호를 접속사로 다시 바꾸는 거, 접속부호로 바꾸는 거 얘기를 드렸는데, 하고 싶은 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운동을 못해요. 선천적으로 못한다고 우기고 싶어요. 그래야 핑계가 되니까. 운동을 못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건 영역이 전혀 다른 영역에 있다는 얘기죠. 안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스포츠 이 산업, 건강 증진을 위해 하고 있는 산업에 돈을, 연회비를 맨날 내고 안 가는 회원이거든요. 등록은 매번 합니다. 심지어 남편이 재활 트레이너예요.
그래서 기획사 연예인 친구들 JYP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저랑은 안 맞아서 못해요.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운동은 해야겠다 싶어서 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따닥요법입니다. 따닥요법. 유료 대전 공개, 5만 원어치 공개. 네. 따닥요법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매일 반복하는 일들 있죠. 우리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거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따닥하고 연결해서 후킹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언제 하냐면 화장실 갔다 오면 해요. 화장실 가서 물 내리고 나오면 그 자리에서 스쿼트 2개로 합니다. 네, 스쿼트 2개로 해요. 지금 운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거죠. 네, 2개로 해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지하철에서도 나오면 그 변기 위에 앉아서 그대로 2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운동을 10시간 한 사람, 오늘 하루 10시간 하는 사람이 운동 습관이 있는 사람일까요? 매일 스쿼트 2개를 계속하는 사람이 운동 습관이 있는 사람일까요? 후자라는 거죠. 습관은 지속성이 중요한 거지 한 번에 몰빵해서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건 이벤트 영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되게 촉촉해 보이고 물 많이 마시게 생겼잖아요. 동의 안 하시는 눈빛인데 제가 물을 많이 마시고자 냉장고 문을 열면 정수기 250리터를 무조건 마셔요. 그러니까 무엇을 꺼냈든 찾았든.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 스쿼트, 냉장고 문 열면 물 마시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더 많이 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상에 매일 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대신 20개, 아까 비웃으셨잖아요. 20개 하면 좀 포기했을걸요? 나노하게, 미미하게 쪼개서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노 스텝.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하찮아 보이는 게 괜찮아질 때까지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네. 방법은 요겁니다. 이거 계속 제가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을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세 분 작가님 강연도 들어보고 지금 이 강연 주제에 대한 어떤 이제 인터뷰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 네. 일단 제가 첫 질문자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추워서 후회스러웠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런데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윤혜경 대표님하고 이 두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7년 동안, 아니 8년 동안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북콘서트는 처음이에요. 네, 너무 오늘 그래서 너무 인상적인 날이고요. 네, 세 분께 감사드리고 세 분을 이렇게 영향 있는 이 대단한 세 분을 만난 게 너무 오늘 정말 저한테는 인상적인 날이고요. 네, 그 중에서 세 분 다 감사하지만 유윤주 작가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방금 답을 주셨고 전공이 궁금해요. 1번.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작가님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나 사건이나 뭐 그런 게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였죠? 질문이? 전공!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걸 전공했다고 말하기가 저는 민망한데 저는 식물학 전공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꽃 한 포기 못 키워요. 다 익사시켜서 죽여요. 관심을 너무 많이 줘서 볼 때마다 물 줘가지고 죽이는데 제가 전공을 이거 졸업한 거는 피해 대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되게 괴짜라는 얘기 그게 이제 다각화해서 어떤 상황을 보고 일상에서 인사이트를 찾는 힌트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 다닐 때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별명 연예인이었어요. 너무 안 나와서 못 봐서. 근데 교수님이 헌혈증 하나당 하루를 재해주겠다 결석한 거를 이렇게 학기 초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학점을 받으러 오고 보니까 30일이 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헌혈증 하나당 하루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방에 가서 복학생 선배들을 줄줄이 엮어다가 30명을 헌혈차 앞에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뽑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피 뽑은 걸로 교수님이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이러면서 약속한 거 지키세요 30장 이렇게 해서 장기 밀면도 아닌데 헌혈증 주고 조보를 그랬는데, 그래서 선배들이 아직도 유은주 만나면 피 빨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왜 한 거죠? 전공 얘기하다가. 그래서 사실은 제 머릿속에 전공하면 덴파레 팔레놉시스, 이게 뭐냐면 란초 이름이에요. 배운 게 그 덴파레 팔레놉시스 하나 외운 거, 그게 끝입니다, 전공. 그리고 30봉지 피 뽑은 거, 요게 저의 주 전공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사람, 되게 식상하겠지만 엄마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 원조 마녀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 북콘서트 있는 날 엄마한테 진짜 염장질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제 라이벌이 엄마예요. 엄마가 너무 잘났어. 여기 와야 돼, 잘 나가시면. 그래서 태양인인데다가 항상 에너지가 가득하고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외국 친구들이랑 하고 외국살이 하고 들어오고 운동도 하고 책도 쓰고 골밀도도 저보다 좋을걸요?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는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너무 현명하고 멋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원조 마녀의 DNA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 최명옥 여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고, 엄마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하고 제가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저희 엄마가 자주 하시는 주문이 있어요. 마녀의 주문. 그까이 겁니다. 그까이 거. 네, 그래서 제 책에다가 사인 들을 때 그까이 거, 까이 거, 마음 먹은 대로 살아봅시다 이렇게 적어드리는데, 엄마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이걸 말해요. 그까이 거, 야 까이 거 이렇게 하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의 문을 열어서 그런가 쉽게 포기하시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원조 마녀인 저희 엄마 덕에 제가 작가가 됐다. 근데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는 책을 못 썼고 나는 썼고, 그러니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궁금한 점 허심탄회하게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갑자기 숙연해지. 자, 뭐 저한테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네, 우리 작가분들에게 궁금한 점 혹시 뭐 없으신가요? 뭐 이 서적에 대한 전문 분야도 괜찮고, 또 뭐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 네, 학구열들이 너무나 강하셔가지고 다들 연구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윤혜경 대표님께 질문 드리면, 그냥 아주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작가로서 소파에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느낌이 어떠신가 해서요. 제가 윤 대표님 뵌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계신 모습을 처음 뵈서, 작가로서 이 일반인, 책을 쓰기, 저는 아직 책을 못 썼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느낌이 어떠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어 그러겠지. 세상에는 책을 쓴 자와 쓰지 않는 자로 나눠지죠. 자, 저희 셋은 책을 쓴 자, 그리고 앞에 계신 여러분은 책을 쓰지 않은 자로 그 질문을 던져주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락인 안에 다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마음 먹은 대로 사는 여자 마녀입니다. 네, 또 뭐 질문, 네네. 네, 오늘 강의 북콘서트 잘 들었고요. 김현상 대표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세원이라는 쓰면서 제가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는데요. 네, 잊으시고 했습니다.
혹시 아까 책에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음 책을 구성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그 주제는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욕심도 많아. 책을 한번 써보니까 다음 책을 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고 마음 먹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 내용을 하면서 조금 쓸데없는 것들 좀 빼고 약간 업그레이드한 것과 두 번째는 제가 사실은 부동산에 관심이 옛날부터 많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흥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찾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나올까 아니면은 이거를 돈을 좀 더 벌어서 실전 사례로 내년 정도에 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네, 저는 윤혜경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직업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저희들을 바라봤을 때 브랜딩 해주고 싶은 사람, 원석과 같은 사람. 이분은 브랜딩을 해주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그분의 장점을 꺼내주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게 좀 보이잖아요. 혹시 저희 중에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질문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 모두를 브랜딩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보이거든요. 정말로. 한 분 한 분의 장점도 보이지만 사실은 브랜딩을 하기 전에 메이킹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이킹의 과정에서 이 부분만 조금만 건드려주면 훨씬 더 나은 혹은 그녀로 발전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제 눈에는 다 보이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와 그리고 타인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내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적인,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사회적인 이미지거든요. 이 사회적인 이미지 안에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나에 대한 모습이 여기에 많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이 간극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유서영 대표 너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요것만 살짝 체인지하면 훨씬 더 브랜딩하기 좋은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유서영 대표님부터 제가 건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짜? 저는 어떻게 안 됩니까? 네, 또 혹시 질문. 네. 유인주 작가님께 질문인데요. 이렇게 뭐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뭐가 이제 또는 우리 가족 내 일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게 될 때, 그렇게 뭔가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시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녀의 선택을 해야 될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너무 식상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왜냐? 저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이면 또 약간의 마음을 접고할 때가 있죠. 사는데 돈은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거를 마녀답지 못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가 마녀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마음먹은 대로하고 마음대로는 좀 다르거든요. 제가 말하는 마음먹은 대로는 느낌이나 필링, 오늘 하고 싶은 거, 순간적 도파민 막 쏟아내는 거, 이런 거보다는 진짜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을 위해 하기 싫은 일도 기꺼이 해내는 그 과정을 마녀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오늘의 즉흥적인 내 쾌락을 위해서 그걸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예전에는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알게 됐어요. 전문 용어로 그걸 계기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내가 직접 진짜로 저 마음 안에서 어렸을 때 하고 싶었는데 꺾였던 꿈 같은 것들 있죠. 얘네들을 다 찾아서 제 자산으로 쓰고 있어요. 그걸 저는 마녀의 히든 에셋이라고 얘기하는데 걔가 진짜로 나를 다시 마녀로 살게 할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묻어두고 사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저 깊숙이 있는 애들을 뽑아내, 그 석션하는 듯이 꺼내서 다시 펼쳐봐야 되는 게 몇 살이든 상관없이 늦은 때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질문을 제가 해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이게 진짜 내 마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로 마음 먹은 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자주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생각이 떠오르면 내 마음을 한번 의심해 보면 됩니다. 뭐냐?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스스로 나 지금 뭐 하는 거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이걸 하고 있냐?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마음에 어떤 필터를 끼우고 보실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걔를 좀 제거하고 진짜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재미없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를 필터를 제거해 가시면서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일 있으시다면 010-4121-8557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저도 사실 13년째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 예, 부동산 관련입니다. 부동산 한 20년 했고, 근데 그 책을 쓰고 나면 출판사를 고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출판사가 왜 좋았는지 혹시 또 추천할 만한 출판사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세 분 다요.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연재 30편째부터 계속 좋아요를 누르던 미다스북스라는 출판사 대표님이 글이 재밌다, 그래서 책을 내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분이 원래 알던 분이었어요. 원래 알던 분인데 제가 글을 쓸 줄 아는 줄은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은 하루아침에 사실은 쓰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처음 썼지만 처음 쓴 것 같지 않게 그나마 좀 그 가독성이 있게 쓴 이유는 매일매일 페이스북과 블로그랑 이런 글을 썼었어요. 이게 지나고 나니까 글쓰기 연습이었던 거예요. 마녀처럼 스쿼트 2개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계약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 출판사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 책을 고른다면 출판사 대표가 정말 열심히 영업하는 출판사 있어요. 저는 포르체 출판사라고 거기 박영미 대표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굉장히 책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 사람이 책을 내면 책 홍보를 자기 책처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항상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포르체 출판사 다음에 책을 낸다면 그쪽으로 두드려볼 생각입니다. 재밌는 질문이에요. 이거 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95% 원고를 완성하고 아침 9시에 7월 어느 날 아침 9시에 투고를 했는데 9시 10분부터 출판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한테 말했어요. 책은 일부 전화했냐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책에 쓰는 건 독자가 나일 확률이 높아요. 나만 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뭘 잘해야 되냐면 기획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책은 80%가 제목하고 목차 보면 벌써 견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뒤에 70페이지 넘어가면 다 분량 채우기가 많고요. 엑깃은 다 70페이지 안에 들어있어요. 모든 책들이 거진. 그러면 지금 내 원고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마케팅 쪽이나 홍보를 잘해주는 회사를
고르셔야 되고요. 나는 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 하면 또 골라야 될 출판사가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출판사가 나를 선택해주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경험한 걸 빠르게 습득하는 재주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출판을 기획하고 계시다면 기획 출판으로, 자가 출판 말고, 그렇다면 제목이나 목차를 내용은 그대로 두되 후킹할 수 있는 좋은 제목으로 바꾸기만 해도 출판사에서 연락 오는 확률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네. 저는 6군데랑 미팅을 했어요. 받기는 10군데가 넘었는데, 만나보니까 제가 고른 힘찬 북스 여기 왜 했느냐, 교보에 4대가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네. 교보문고에 깔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 4대의 책이 일주일 누워있으려면 5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똑같은 작가들이어도 얘네가 힘주어서 밀어야 될 메인 작가들이 1년에 2명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4대에 깔리느냐, 신간에 잠깐 있다 일주일 만에 자취를 감추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온라인 구매가 더 많지만 4대에 깔릴 수 있게 해야 4세까지 갈 수 있죠. 제 영향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부동산 쪽에 책을 쓴다면 재미없는 책 되게 많잖아요. 그걸 재밌는 제목으로 바꿔서 후킹만 잘하셔도 판매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제가 고른 힘찬 북서는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 대표가 술 먹고 밤에 술주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옵서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술 먹고 잔소리를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 출판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원하시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셋 중에 가장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진정성에 기반한 것만 봤어요. 그분은 사실 실제 그 전에 계약했었던 그 출판사가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딜레이가 됐었어요. 출판의 기간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푸시를 안 하시더라고요. 약속된 기간보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제가 저와의 호흡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진 출판사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출판사보다 출판사 대표분을 선택을 했는데 실패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차치하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건 기획 출판이 가능하도록 내가 원하는 그 책의 구성, 그리고 타이틀, 여기에 맞는 출판사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데를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양원근 대표님을 제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책 또한 그 개정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양원근 대표님께서 지금 준비를 해주고 계시고 약속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렇게 연결을 해드릴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벌써 어느덧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아쉽죠? 작가님들만 아쉽고요. 자, 다시 한 번만, 우리 그래도 이 대본을 우리가 또 무언의 대본을 짰잖아요. 그렇죠? 자,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지만 우리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네, 오늘 유익하셨나요?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 MC를 너무 잘 보지 않나요? 네. MC 너무 잘생겼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낯가림이 너무 심하고 앞에서 이렇게 무대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개인적으로만 가면 낯가림이 너무 심해지는 사람이어서, 보통들은 네트워킹 할 때 가서 다들 막 이렇게 인사 이렇게 드리잖아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MC인데. 네, 이 말은 먼저 좀 다가와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인데 찾아와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일어나셔서 제가 이 북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쳐진 것 같나요? 네. 1년 동안 기획을 했고요.
무려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뭐 윤혜경 대표님은 워낙 이제 계속 잘나가 쇼를 이제 진행을 해갈 거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윤주 작가님께 마지막 이 끝 서막의 텍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 이 시간을 마무리할 마녀의 문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외쳐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직관적이지만 제일 약효가 좋아요. 아까 저희 원조 마녀님이 하셨던 마녀의 주문입니다. 오늘 뭐라고 외치시면 되냐면 까이꺼 마음먹은 대로 살자! 이렇게 하고 우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없이 바로 갈게요. 네, 오른손 올리시고 네. 하나, 둘, 셋! 까이꺼 마음먹은 대로 살자! 잠시만요. 잠시만. 우리 사전에 제가 여기 우주선 접시의 명함. 자, 오늘 가신 분들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가신 분들은 패스하고, 오늘 그 세 분 작가님의 책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윤혜경 작가님 하나. 자, 눈을 감고. 김원일 대표님, 글로원의 김원일 대표님이십니다. 자, 골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누구 것만 나가고 누구 것만 안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저기 봅니다. 왜 이렇게 높은 사람은? 자, 사진 한 장.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조인철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자, 왜 유독 그 사람만 잘 나갈까? 자, 오늘부터 잘 나가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같이 함께 하실 분이 계세요. 자, 우리 유승갑 부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앞으로는요, 우리 함께하는 리더분들을 무대에 올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해요. 아까 앞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관장님께서 사실은 뭐 엔잡러에 가까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갤러리 다음 달에는 우리 부관장님께서 계시는 구티 갤러리에서 잘 나가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갤러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기획 중에 있고 내일 그 기획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티 갤러리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곳이에요. 우리 그 부관장님의 그 아우라에서 비춰지는 그 에너지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다음 달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아닌가 봐요. 아니. 후회하려면 안 오셔도 돼요. 제 인맥으로 채워도 많이 채울 수 있으니까 여기 우선권 있으신 분 먼저 오시고요. 안 되면 제 사람으로 한 50명 채울 거니까 먼저 빨리빨리 선택해서 다음 달에 더 멋지고 재밌고 유익한 이런 거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늘 우리 임경근 대표가 개건 MC를 해주신 것처럼 그 다음 달에도 우리 유승갑 부관장님께서 MC로 무대에 서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기대의 박수. 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 위에 자담치킨이 있어요. 혹시 그 애프터로 가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치킨, 치맥. 아, 집에 다 가실 건가요? 아니시죠? 다 같이 애프터 하실 거죠? 다 가라앉으세요. 유명만. 자, 아무튼 위에 자담 치킨에서 애프터가 있을 예정이니 여기 마무리 하시고 위에 올라가셔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드시면서. 네. 네, 그 사진을 이쪽에서 파이팅! 잘 나가시오.